이제 감쌉니다. 이때는 돌파를 못해. 돌파할 때 무조건 뭐죠? 거래량이 증가해주면 좋죠. 그래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때 나는 사버리거나 물타기 하거나 추가매수 하는 거예요. 그럼 이날의 거래량이 대략 한 37만 주니까 대략 봐요. 근데 이날 갔다가 왔는데 음봉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매도 사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갔다가 밀려버렸고 거래가 안 늘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뭐야 이거 지난주인가? 또 갔다가 오는데 거래가 조금 늡니다. 근데 종가가 보면 이제 요거 위에 있어요. 15,000 위에. 그죠? 그럼 지금은 이날 매수를 해도 되는 차트예요. 네, 되는 차트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안 늘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가 21선이 갖다 놨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랑 똑같이 생겼죠. 60 여기 있고 봐봐요. 여기 조금 위에 있구나. 60 여기 있고 5일선 있고 21선 있단 말. 그럼 조금 힘이 살아있는 거예요. 매수도 공격적인 매수 못합니다. 공격적인 매수는 못해요. 근데 오늘 딱 전 어제구나. 어제 이제 갔다가 또 밀립니다. 그래도 팔 건 아니죠. 매수를 한다고 해도 여기 요 음봉이잖아요. 15,300원 딱 걸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다시 다음날 15,600원 정도를 건드린다. 그러면 웬만하면 가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상하프론테크의 차트를 보면 이게 똑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벌써 33만 주죠. 어제 13만 주고 최근에 좀 많이 된 게 30만 주. 근데 이게 전부 다 어제 13만 주, 10만 주를 아침 10시 전에 게임 끝내버려요. 네. 3만, 4만 5천, 뭐 5만, 7만에도 거의 끝내버리면 웬만하면 30분 봉으로 봐도 웬만하면 안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그만큼 이제 세다는 겁니다. 그럼 사마포론텍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요 파란선 돌파를 보는 거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 다음 문제. 어쨌든 이 돌파하는 흐림으로 보는 거죠. 보유하는 능력이죠. 보유하는 능력이 되는 거. 잘 따라오고 계신가? 남아산업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들을만 합니까? 제가 2시 조금 넘어까지는 할 거예요. 2시 오늘 팟캐스트 파티 있어가지고 자, 남아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많이 분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주식을 딱 보면 뭐부터 보는 거냐 하면 일단 차트를 봐요. 이 자식 봐라. 네, 요런 걸 보는 거. 한번 화끈하네. 뭐 화끈하다는 뭐냐? 우리말로 바꾸면 남화가 아니고 남화. 네, 남화. 화끈하다는 건 뭘 보는 거냐 하면 나중에 이까지 안 보셔도 되는데 그냥 툭툭 보면 알아요. 유통 물량이 없는 거야. 그럼 남아토건이 28%, NQ산업이 17%, 남아개발이 시장이 36%밖에 안 돼. 보통 그런 게 이렇게 미친놈처럼 가볍게 움직여. 그러니까 2천만 주 중에서 600만 주 정도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주식을 딱 보고 차트를 한번 봐. 쌀땡하다 이렇게 딱 봐요. 이거는 내일 단타칠 종목이에요. 지금 사도가도 고민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뭐 작년에 상장했구만. 11월 26일 날 월봉에서는 월봉 양봉이에요. 월량 5주. 그러면은 제가 옛날 말한 게 뭐 월량 5주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월량 5주. 에이씨. 제가 지어낸 말이 있어요. 아휴, 제가 2살에 한글을 떼어가지고 조금
글자를 잘 못 씁니다. 너무 일찍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월봉이 양봉이고 주봉이 오주선,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월봉이 양봉이고, 그다음에 일단 이거는 지금 보면 남아산업은 월봉이 양봉이잖아. 그러면 뭘 또 지지선을 여기를 잡는 거예요. 월봉이 양봉이 깨지면 안 되잖아. 그럼 월봉 양봉에 시가를 잡는 거죠. 6,850원. 그럼 잽싸게 여기에다가 6,850원을 손절선으로 딱 정해놔야 돼요. 여기서는 어디 잡을지. 근데 일단은 그런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여기서 이제 21선을 딱 맞고 왔죠. 주가가. 근데 여기서 21선 돌파했다 61선 맞고 긴 꼴이죠. 근데 이날의 종가가 아마 6,800원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가 이제 그 시가인데, 근데 보통 이렇게 맞고 밀리면 빠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쭉 갖다 밀렸으니까. 근데 그냥 만약에 안 빠지고 이렇게 있으면 조금 지나서 죄송한데 이날이 매수 찬스입니다. 아니면 이날도 매수 찬스고. 나중에 보시다가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딱 움직이면 웬만하면 빠집니다. 보락 차트 한번 보시면 개잡주잖아요. 보락이 욕하다가 이렇게 쫙 빠지면 쫙 빠져요. 분봉에서 완전 물려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부타가 잘못하면. 맞죠? 여기서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작은 주식들은 저렇게 갑자기 광림도 마찬가지인데 띄웠다가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10중 8구 물립니다. 쫙 붙었다 빼져버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 다음날 주가가 이렇게 땡겨두잖아요. 그럼 이날은 좀 의심을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베팅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종가에 이런 것만 사요. 네,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린 것만 삽니다. 종가에.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빡 들어왔다가 이렇게 뺏을 끝나면 그 다음날 오전장에 일시적으로 나면 이렇게 탁 돌립니다. 요거 먹으려고. 네. 별로 권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런 폭이 작아서 분봉에서 이렇게 걸린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날 종가 매수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10중 8구 이 다음은 음봉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때 양봉이 나왔죠. 사실 여기서 게임이 내가 보고 있었다면 7,770원에 끝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잊어먹지 마세요. 나중에 딱 보다가 저도 못 봐서 좀 그런데 혹시나 내가 이런 패턴을 봤어요. 그러면은 요 고점 있죠. 7,700원 좀 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7,700원에 다시 오면은 확률적으로 무조건 돌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약 매수를 넣어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다 이걸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 내가 어제 저녁에 이 자리를 봤어. 그러면은 장 끝나고 저녁에다가 여기다 넣어놔. 예약 매수를 7,700원 주변에다 넣어놓으면 돼요. 이랬던 주가가 여기서 맞고 빠지는 주식은 거의 없어요. 무조건 돌파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분봉으로 보면 되죠. 만약에 지금 남아산업을 내가 다시 그러면 좀 비싸지만은 종가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몇 시죠? 2시죠. 예. 지금 2시잖아. 일봉에서는 아무것도 못 잡아요.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변동폭 22%짜리라는 것밖에. 그리고 22%짜리에 절반이 훼손된 거. 그러면 빠지는 차트라는 거거든요. 근데 종가가 만약에 무조건 이거보다 높이 있으면 사면 돼요. 지금 끊은 거 7,830원 이상에 있으면은 사면은 돼요. 근데 만약에 종가가 7,830원 밑에 있다. 이렇게 마감을 한다.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밀려버려요. 그럼 지금 2시니까 보통 이제 이런 패턴들은 내가 장중에 늦게 본 사람들은, 근데 만약 여기 것을 끝났어요. 7,800원에. 그럼 조금 덜 사면 되는 거고.
50줄 사면 되고. 여기서 지금 딱 자리에 끝나면 네, 그럼 100줄 살 수 있는 힘이에요. 들어볼만 하신가 보네. 지금 뭐 장은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안 가나? 제가 장을 너무 안 보고 있어가지고. 아, 코롱은 찌라시가 돌아서 그래요. 관심 가지지 마세요. 예. 웬 박사가, 미국의 박사가, 예, 인보사가 괜찮다 그런지 불쌍하잖아요. 예. 이런 건 이런 건 차트 분석 매매가 아니니까. 예. 코롱, 예. 웬 박사가 뭐 했다 그래가지고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웹젠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 웹젠도 딱 보니까 월보양 5주에서 시가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월량 5주를 외우실 때 항상 뭘 외우는 거냐 하면, 여기서 괜히 전보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월봉의 시가가 15,250원이잖아요. 15,250원이 깨지면은 얘는 엄봉이 되는 거예요. 저도 좀 늦게 봐서 미안한데 똑같아요. 나중에 아깝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회는 있거든요. 항상 요런 자리에 오면 웬만하면 매수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매수라고. 먹어. 그 다음 별로 까이봤자 얼마 안 까요. 왜? 여기까지 내려왔다. 여기 자르면 돼요. 월봉, 왜냐하면 여기 월봉, 항상 월봉을 봐가지고 이게 만약에 15,250원을 내려오면 음봉이 되거든요. 음봉이 되면 팔아야지. 예, 주봉에서도 똑같아. 15,000원. 주봉은 한 300원 되죠. 그래서 요. 예, 이 사참 안타깝죠, 좀. 어쨌든 주식이 올랐어, 웹전이. 그러면 뭘 이제 봐야 되냐면, 거래량을 봐가지고, 여기는 너무 위에 있죠. 그 패스, 여기에 좀 많죠. 그러면 여기 다 저항이에요, 시가. 이게 다 저항이라고. 여기서 시가와 종가, 저가, 시고, 저종이 다 저항이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한 건 넣는 거죠. 17,400원. 그러면 오늘 보면 17,400원. 여기서 핑크색 색깔이 하나 있는데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마 17,400원 이런 데서 조금 저항을 받아요. 근데 안 빠지죠. 만약에 지금이 2시 반 30분 3시입니다. 근데 가격이 여기에 있어요. 예, 이건 무조건 사야 돼요. 먹어요. 물론 이제 많이 먹진 못하겠죠. 근데 조금은 먹어요. 그럼 지금 만약에 바로 지금 좀 살까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안 사요. 네. 2, 3%는 먹어요. 근데 요지는 지금 전보다 좀 지났지만 나중에 이런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식을 팔아야 될 때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UTI는 삼성 스마트폰 글라스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볼 때 신고가지만은 이런 걸 하는 기억을 해요. 한 번씩 툭툭 때리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상을 한번 만들었고요. 23,500원. 그래서 한번 상을 만들고 흘러내렸던 주가예요. 흘러내렸던 주가죠. 자, 그러면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공략을 한 주식인데, 파는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있잖아요. 사야 되죠. 100% 사야 됩니다. 그건 왜 그렇죠? 이 상한가의 시가를 지지를 한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주식이 빠졌을 때 저항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제일 많잖아요. 이 거래가 많은 시가 18,500원을 만약에 회복을 한다. 18,950원. 거래가 조금 작지만 이때부터 입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몸통을 사요. 그리고 나서 목표치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21선도 있지만 요 상한가는 목표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슈팅이 나죠. 25,000원 딱 가고. 근데 여기서 빠집니다. 이 다음부터는 주가가 못 가요. 못 가요. 정상인데 가버렸네. 못 가요.
오늘은 팔아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물론 이제 이거 첫 5일선 이탈인데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긴 맞는데 기왕이면 오늘 같은 날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음봉이 2개 나왔고 어제 땡겼다가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그 다음 그림은 뭐죠? 무조건 양봉이야. 양봉이 안 나왔잖아요. 양봉이 안 나왔다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시가가 여기서 출발했는데 14,000원이죠. 근데 5일선이 23,700원, 800원이. 그럼 여기서 잘라버려야 돼. 우리 UTI는 다시 저라면 60일선 밑에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이런 거는 잘 안 주고요. 월봉에서. 아까 처음에 말한 신고가 매매에 대한 하나의 패턴입니다. UTI. 근데 왜 내 주식이 안 올라가지? 게임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봤는데 제가 아침에 한국경제TV에서도 잠깐 체크를 해드렸는데 뭐 게임에 우리나라 한국의 게임의 대장은 택진형이죠. 네, 택진형 NC소프트입니다. 근데 NC가 신고가예요. NC를 사고 싶지는 않아요. 네? NC를 굳이 사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들 놓쳤어요. 그럼 뭘 말씀드린 거냐면 그래도 뭔가 대장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NC하고 양대 산맥이 넷마블이에요. 넷마블. 확실히 다르죠. 하나는 신고가고 하나는 빠져가지고 나름 빠져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여기까지는 미는 힘이고 여기서 나름 쓰리바닥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런 패턴이 진행되고 있어요. 넷마블 매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식을 딱 볼 때 매수 의견이 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으로 할 거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살까에 되는 거예요. 얼마에가 아니고 얼마를 살 수 있는 힘이냐. 많이 살 수 있는 상황이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이거는 500만원 사면서 이건 한 1000만원 사요. 바닥이라 생각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바닥입니까? 바닥이 되려고 그러면 91,100원이 지지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죠? 91,100원 기억. 그 다음에 5주선이 91,200원. 그러면은 얘는 대략 한 91,100원에서 91,000원 요 구간에 다시 주가가 들어오면 네? 빠질 수도 있고 뭐 돌리면 살 수도 있고 그런 차트죠. 그리고 넷마블의 차트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누르는 힘입니다. 이렇게 맞죠? 누르는 힘이라는 거는 월봉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추세 하락형이에요. 그럴 때는 보통 양봉 매수 이때 중요한 거예요. 시세가 날아가는 시세가 KMW처럼 날아가는 주식은 양봉에 사든 음봉에 사든 상관이 없어요. 힘이 살아있으니까 차라리 음봉에 사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넷마블은 아직까지는 음봉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양봉보다 음봉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95,400원에 따라 사도 되긴 되는데 잘 안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런 거는 살금살금 사야 돼요. 왜 지금 여기서 넷마블을 살 수가 있냐면 목표가가 보이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무조건 달라붙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61선은 자석이에요. 자석. 아까 처음에 상하프론트 때 그거 보셨죠? 이 자식 여기에 달라붙는다니까? 붙고 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무조건 올라가요. 잠깐이나마. 그래서 지금 넷마블의 차트도 상당히 괜찮은 차트. 보시다가 양봉은 아니고 저라면 하여튼 웬만한 음봉이 사는 게 좋아요. 밑으로 빠질 확률은 낮으니까. 만약에 91,000원까지 내려왔다. 그럼 사도 되죠. 왜? 여기까지 든든하니까. 근데 넷마블이 좀 싫다. 그럼 게임주는 이렇게 분류를 해요. 아유, 너무 무거운데? 그러면은 어디 갔니?
제가 아까 좀 사둔 게 있는데 올라버렸네. W게임즈는 지금 방송 듣는 순간 사셔도 됩니다. 얘는 완전히 올려버린 차트예요. 아까 꺼놨는데. 근데 유통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좀 지겹게 사야 되는데 W게임즈는 네, 이거는 지금 사고 월요일날 접근하셔도 되는 차트예요. 지금 양봉에 사니까 월요일날 음봉이 나오면 이런 걸 생각하는 거니까 바로 사도 되는 차트예요. W게임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몇 개 있는데 미투온, 넷게임즈 이런 애들은 별로 언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어디 갔냐? 요 얘들 플레이위드, 미스터블루 그리고 키다리 이 세 개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미스터블루 보면 분명히 살아있는 차트는 맞는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갈 수도 있지만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건 하지마. 신고가니까. 플레이위드는 이미 이제 점상을 찍고 빠지는 중이잖아요. 이 설거지라 그래요. 하지마. 점상 찍은 애들은 한번 시세가 딱 죽으면 전혀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린 이걸 설거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점상을 칠 때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주식도 나중에 다 빠져요. 이렇게. 건들지 마. 이런 거는 게임도 아니야. 개 작중돼요. 키다리도 마찬가지. 그냥 건드릴 만한 게 웹젠 다 지금 올라버렸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웹젠, W게임즈 그리고 네오이즈. 네오이즈 못 사겠구나. 이건 못 사요. 하나 있었는데 받은 게 있었는데 컴투스 게임빌 펄어비스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주식들이 게임주 중에는. 지금은 넷마블하고 웹젠하고 위메이드인가? 별로네. 위메이드도 두 개 정도만 보십시오. W게임즈, 웹젠, 넷마블 3개 정도 되겠군요. 넵튠이나 미테온 이런 애들은 일단 넵튠의 차트인데요. 이런 건 매매하지 못해요. 호가가 이렇게 나오면. 왜냐하면 차트가 분석이 안 됩니다. 이는 거래가 이렇게 잔량 나오는 애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차트 분석이 안 돼. 넵튠 같은 차트는. 제가 진짜 오늘 열심히 하네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효성 첨단 소재가 물론 제가 쭉 리딩을 안 해서 어제 드신 분도 있고 미리 그냥 잘라신 분도 있는데 얘는 못 먹어요. 웬만하면 주식으로 해서 먹기 어려워요. 탄소 섬유 쪽은. 효성 첨단 소재를 할 거면 무조건 그냥 주 효성을 보는 게 나은데 내려오면은 봐야 되고 대신 이제 SKC하고 물론 이는 이제 신고가니까 관심 종목 올려두라는 거예요. SKC하고 SKC랑 똑같이 움직이는 게 탄소 섬유 쪽이 SNS텍이라고 있어요. 사라는 말 아니야? 그건 이제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SNS텍 어디 갔냐? SNS텍하고 SKC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탄소 섬유. 나란히 놓고 보시면 되고 나노버릭 종목 상담 들어왔는데 이거 왜 물립니까? 신규주는 무조건 감각적으로 매매해야 돼요. 그리고 신규주가 공모가가 16,000원인데 이날 빠지면은 사면 안 돼요. 답 없어요. 예전에 고생했지 않습니까? 앞타바이오 이런 걸로. 신규주는 순간의 판단이 정말 큰 걸 자구합니다. 나노버릭 상담 여기서 끝낼게요. 두 번째가 CGV가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CGV는 실적이 안 나와서 좀 주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논리대로 한번 보면 월봉은 일단 이게 지켜줘야겠죠.
예, 34,000원. 예, 34,000원 월봉은 지켜줘야겠죠. 그럼 지금은 34,000원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보유 영역이죠. 보유 영역. 갖고 계신 분한테. 저한테 이거를 매수 영역으로 물어보면 저는 안 합니다. 재미가 없잖아요. 이까지 올라봤자 10%가 안 돼요. 이까지 가도 10%밖에 수익률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수익률 게임을 하는데 이 4만원 가기도 쉽지 않은데 10%는 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자 영역에서만 시가 월봉 양봉이 만들어지니까 보유고, 아까 말한 모든 논리처럼 얘는 이거 뚫렁거림입니다. 보유자 영역에서는 대략 한 요 정도가 저항이 많죠. 36,000원 이런데 38,000원. 제가 꺼드리는 게 진리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걸 수 있어요. 항상 거래량 기준으로 시가, 조가, 종가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HTS에서 제공하는, 만약에 매물 부담을 넣는다. 어디 갔냐, 씨. 뭐 있어요. 하여튼 매물 부담을 넣으면 거의 다 여기 꼬지게 떼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유하는 영역이 좋고, 인선 ENT 같은 기업은 뭐 코엔트, 인선 ENT 이런 애들인데 폐기물 처리 쪽이잖아요. 네. 지금은 그냥 보유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락 각도가 조금 깊어가지고 사도 되는 차트는 합니다. 여기 똑같죠. 뭐 돌파했으니까 사도 돼? 사셔도 돼요. 예. 지겨우면 본인이 감내하시고, 여기 사시고 여기 뚫었으니까 여기 지지된다 보고, 예.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죠. 예. 여기까지 6,900원 깨면 손절하면 되는 거죠.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남아산업이 이거 사야 되는데 가냐, 이거 어떡하나. 자신이 없어요. 주식을 20% 살 때는.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